자, 그러면 자바가 사용되는 주요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바는요, 서버라고 해서 우리가 포털 사이트 뒤에서 동작하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PC에서 동작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쪽으로 내가 한번 배워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바라고 하는 언어만 배워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산 쪽에서 뭔가 공부를 한다, 전산 전공으로 공부를 한다, 컴퓨터 공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바라고 하는 거, C라고 하는 언어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자바라고 하는 걸 하면 굉장히 다양한 부문에서 쓸 수 있고 실무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바를 기본 언어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자바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좋다, 장점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하나를 더 운영체제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은 운영체제 바로 위에서 동작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자주 듣게 되는 C나 C++로 만든 것들은 그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면 자, 그 다음에는 자, 바로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게 한 단계 더 있기 때문에 얘가 뭔가 동작을 하게 도와주는 그 과정에서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바는 일반적으로 다른 C나 C++ 같은 언어로 만들어진 것보다 느리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가장 크게 그런 단점이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에서 또는 자, 모바일 단말기에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바일 단말기는 PC보다는 들어가 있는 CPU나 메모리가 좀 적겠죠. 그리고 자, 네트워크라고 해서 자, 우리가 여기에 무선랜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LTE나 무선랜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다른 곳에 있는 컴퓨터와 주고받는 과정도 좀 느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졌어요. CPU나 메모리가 PC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느리다라고 하는 문제가 별로 없어졌고요. 특히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를 쓰지만 자바의 이런 느리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동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실 때는 이게 뭐 느리다라고 하는 느낌 없이 일반 앱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바라고 하는 게 그렇게 느리다라고 할 만큼 이 뭐 메모리나 CPU나 이런 기본적인 소위 하드웨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느리다라고 할 만큼 그런 단점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자바에 대한 거는 대충 그렇게 보고요. 자, 이런 자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 이 자바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기존의 자바 책들을 한번 왼쪽에다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자바 책들을 여러분이 이미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세요라고 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면은요, AWT나 스윙이라고 하는 걸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자바에서는 화면이 보여지는 부분을 소위 AWT나 스윙이라고 하는 걸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PC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화면이 보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서로 그 다른 PC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좀 더 진행된 내용들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한 자바 기초라고 하는 거죠. 입문서에 대한 내용으로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자바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만 딱 알고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쪽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오른쪽에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일일이 명령어를 쳐가면서 하는 거 실제 실무에 가보면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자바 관련된 개발을 할 때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국내에서는 자, 외국에서는 넷빈스가 됐건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 됐건 이런 것들을 쓰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데서 일일이 타이핑해서 명령어를 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 우리가 보통 한글, 아래 한글, 워드 같이 그런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이런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면 구성 방법이 자바라고 하는 표준 자바라고 이제부터 부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AWT 스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사실상 쓸 데가 거의 없어요. 자, 쓸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이는 뭔가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아예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면서 자바에 대한 기초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훨씬 빨리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화면 구성 자체는 표준 자바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앱의 화면 구성 방법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 분야의 내용을 다양하게 다루기보다는 자, 기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따라가는 방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도 자,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스마트폰 앱을 만들려고 해요. 자바 기초가 필요하네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안드로이드에 대한 기본서 또는 앱을 만들기 위한 기본서를 보시면 자바 기초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자바 기초를 하나하나 다지셔야 되는데 자바 기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지만 만약에 안 해봤다라고 하면 무조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도 언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처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진 것들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보겠지만 for 구문, if 구문 또는 public이라고 하는 키워드, 메소드가 뭐냐, 클래스가 뭐냐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대부분 다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는 과정까지 가야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소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힘들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반복 학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반복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하면 까먹고 한 번 하면 까먹고 계속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러닝 커브라고 하죠. 학습 곡선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랭귀지라고 하는 또는 다른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는 처음에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계속 집중과 반복을 통해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익숙해지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내용 자체가 금방금방 익혀지고 실력이 쑥쑥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에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요 시간까지를 힘들더라도 잘 버티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자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개발 도구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야 여러분이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도구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자바 책에서 하는 것처럼 명령 프롬프트 딱 열고 거기서 명령어를 치는 방식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책을 보시면 간단하게 예제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바가 동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잠깐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가 그런 방식이 실제 실무에서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발 도구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이걸 쓰겠다. 그럼 개발 도구는 어떤 걸 쓸 것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바, 표준 자바 개발을 할 때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쓸 거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은요,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니 이클립스니 이런 개발 도구 자체가 자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바를 배우는데, 그거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배워서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도 자바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이런 다른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소위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거에서 동작을 시키는 자바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SDK 매니저를 또 실행을 해서 필요한 걸 또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할 때는 이 앱이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단말을 연결을 하거나 또는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그 에뮬레이터 위에서 동작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클립스는 다운로드 받으면 압축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풀어서 그대로 실행하면 이클립스가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실제 이제 설치 진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 잘 안 돼요 라고 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자, 자바를 설치하고 나서 시스템 쪽에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를 안 해도 프로그램의 동작을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PC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추가하는지를 책에서 잘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설치하고 나서 SDK 매니저라고 하는 데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뉴에 Tools라고 하는 거하고 가장 아래쪽에 Extras라고 하는 거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설치를 잘 보시면서 차근차근 충분히 보시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